자, 저희 런던 컨설팅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라포 영상으로 좀 재밌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재밌게 하면서 우리 통장님들, 주민 리더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이렇게 라포 영상을 한 후에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일단은 우리 그 주민자치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일단은 집을 짓는 순서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탑다운의 시대에서 이제 주민 중심의 다운탑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 분수효과라고 하죠. 우리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발휘하고 그래야 지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과 우리 그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리더분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처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명의 그 리더십, 한 명의 리더의 역량으로 그 우리 지자체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자체 위주로는 끌고 가기 힘들고 우리 시민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집단 지성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차가 강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리더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에서 더 큰 차를 두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많이 재밌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는 그러면서 차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리더의 방법은 더 큰 차를 들고 오는 거죠. 더 큰 차를. 자, 이제 더 큰 차로 이제 더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더 큰 차도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그 지자체 중심의 그 지자체 혼자서 끌고 가서는 우리 발전을 만들기 힘들다. 우리 집단지성.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라고 하죠. 우리 지방정부, 주민,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해야지 더 좋은 지자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역할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다,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약간은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너찌입니다. 이 너찌는 2017년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너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연스러운 정책,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서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죠. 런던에 정말 정말 너무 좀 더럽습니다. 그런 좀 범죄율도 높고, 들어온 지역의 범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를 벽화로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범죄를 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강압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너찌에 대한 이야기, 통장님도 이런 아이디어를 시민들과 같이 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 대구의 사례입니다. 대구의 이런 선사 유적지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 방법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 돌도끼를 든 원시인 모습의 이색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선사시대 유적지를 홍보하기 위해 도로 표지판 위에 만들었는데 특이한 모습에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돌도끼를 들고 도로 표지판을, 자, 이거를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든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 그런 역할을 우리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이 많이 전파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보시면 예전에 이런 선사유적지를 광고한다 그런다면 그냥 마케팅, SNS 홍보를 하겠죠. 근데 이 대구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딱 이목이 갈 수 있는 저런 원시인 돌도끼를 실제 횡단보도 위에다가 달아놓아서 몰입을 굉장히 시키면서, 이제 착한 아이들이 관악구 사례입니다. 혹시 광고판이 달린 손수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구화되는 특별한 손수레인데요. 무게도 가볍고 더불어 광고 수익까지 생겨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동네 곳곳을 누비며 폐지를 자, 줍는 이 영상은 이겁니다. 이제 어떻든 지금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든 우리 앞으로 우리 시대는 이제는 그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악구사래는 이 폐지 줍는 할머니와 소상공인 순대국밥집을 서로 협업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저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폐지 줍는 할머니의 인력거에 국밥집 그 홍보자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에 이 아주머니가 버는 돈의 25%를 추가 비용을 더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의 홍보 효과를 만들고 우리 폐지줍는 할머니는 안 그래도 어려운 이런 그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런 상생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원 통장님이 말씀드리신 부분은 이런 상생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정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다양한 좋은 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 자체가 주민자치원 통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 실화의 영화입니다. 이제 에린 브로코비치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에린 브로코비치는 그 2번의 이혼과 3자녀를 두고 있는 에린 브로코비치는 번번이 면접에 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렵게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게 되는데 우연한 기회로 흰클리 마을 부동산 건을 그 자기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건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 소송인데 건강진료 기록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배상액인 3,500억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에린 브로코비치가 어떻게 시민에게 다가서서 문제를 찾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주민자치원이나 통장님에게 공감이 갈 거다 이 생각 들면서 영화는 저희가 굉장히 고화질 영화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에린 브로코비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민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그 이제는 어떻든 실행력 이런 작은 실행력들이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시행한 실행력들이 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그 미국 역사상 최고의 배상액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찾는지, 우리 지역 문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나갈 거고요. 네. 근데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계속된 질문만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에린 브로코비치가 시민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2부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이 원인을 찾았다면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그 서울시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관심, 우리 주민자치원 통장님이 지속적인 관심, 문제를 찾았다면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례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서울에 있는 대교 그 순서입니다. 상위 5개 순서인데 어떤 순위로 정했느냐. 이거는 자살률 순입니다. 자살률 순위.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생명과 서울시가 그 자살에 대해서 생명의 다리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기를 놓고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분에게 생명의 전화를 보고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다든지 문구와 이미지를 좀 희망차게 그리고 삶의 소중한 공간을 사진으로 좀 꾸미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동상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낸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는 칸 국제 광고지에서 9개 본상을 수상하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뭐 이런 사회적 공헌의 이미지를 끌어냅니다. 근데 2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은 놀랍게도 투신율이 4배가 급증합니다. 자살률이. 그래서 이제 자살의 명소로 인식되는 거죠. 미국의 금융교, 영국의 에드워드 다리, 대한민국 하면 마포대교다 이런 식으로 좀 되고 그 다음에 사회명사 44명의 문구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실패도 안 해보고 승승장구한 사회 저명 인사가 하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피드백을 드린 건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찾았다면 그 문제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린 브로코비치가 문제만 찾고 그냥 어느 정도 돈만 벌고 빠졌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죠. 근데 지속적인 관심을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떠면 이제 소액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미국에서는 최고의 배상을 받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지방정부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이게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교육은 기존의 딱딱한 주민자치원 통장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저희가 실제 우리 국내 좋은 사례들, 해외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든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원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득력 있는 영상으로 꾸며드리기 때문에 정말 교육의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